네, 여보세요? 부피디입니다. 네, 어디시라고요? 우리은행이요? 우리은행에서 왜 전화 주셨죠? 아, 대출 승인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 well then baby I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백 대표님. 뭐예요? 저 대출 된대요. 그래요? 아유, 저 무슨 일 난 줄 알았잖아요. 아유, 진정하시고. 일단은 신발부터 갈아 신고 들어오세요. 제가 지난번 집 보여드리고, 안 그래도 대략적으로 가계약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것들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아니, 저 지금 나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돈 넣을게요. 돈. 아유, 안 돼요. 그래도 순서를 꼭 지켜야 돼. 이거 잘못하면은 지금 그 돈 거는 것도 날려버릴 수가 있다고요. 아셨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써놓은 게 있어서 약정사항을 조금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대출 신청을 이거를 하면은 얼마 정도 걸린다고 하나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지금은 공실이니까 한 달 뒤로 잔금을 하는 걸로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날 하면 되는 거고, 특약사항을 꼭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위에 내용들은 본 계약 시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임차인은 현시설물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신분증을 통해서 당사자 쌍방간 본인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전용 면적, 연면적, 실측 면적을 토대로 해서 이제 계약서가 작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 있어요. 이거 좋아요, 구독하기 바로 하기로 합니다. 필수인가요? 네. 부동산 도움받을 때는 라이크 부동산을 검색한다. 아, 이게 특약사항이 필요한 내용인가요? 굿즈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아, 농담이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동안 융자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제한 물건이 없도록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쵸. 일단은 대항력이라고 해서 나중에 경매 실행 시에 우선 변제를 받을 때 부피디님보다 다른 저당이 먼저 있으면 부피디님의 전세금을 싹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날리지 못하게 다른 제한 물건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특약이 없으면 꼭 넣어달라고 해야 돼요. 물론 부피디님은 제가 계약을 써드리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 등에 협조하기로 한다. 요거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임대인이 동의가 없으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사전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체크를 해드리는 거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꼭 받는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모르겠으면 동사무소 가서 하시면 돼요. 그럼 전월세 신고랑 같이 가능해요.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전입신고하고 전월세 신고만 해도 된다. 그러면 비용을 조금 아낄 수도 있다 라는 부분 살짝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임대인의 물건지 사유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 주기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거는 보통 대출이 안 나왔을 때는 잔금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부피디님이. 그래서 대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그냥 마음이 변해서 싫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인도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건 자체에 문제가 없고 은행에서도 대출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출이 실행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갑자기 위반 건축물이 그 사이에 생겨서 은행에서 이거 위반이라서 안 된다, 그러면은 물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계약금을 넣었던 거를 다시 받기 위한 그러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조건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부피디님이 오셨던 것처럼 사전에 은행의 심사를 받아보고 집을 보고 지금처럼 가계약금 넣기 직전까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체크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지금 불안해서 그러는데. 네. 가계약금은 얼마나 넣어야 되나요? 가계약금은 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50만원, 100만원 이 정도 넣으시고, 어차피 계약금은 계약 금액 전체의 5% 이상 정도면 괜찮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율을 하면 되겠죠. 어차피 대출 심사는 5% 이상이 필요한다고 하면은 5% 하시면 되고, 10% 하시려면 10%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 확인이 되고 조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임대인분한테 계좌번호를 받을 테니까 거기에 입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좀 빨리 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보냈어요. 아, 그래요? 네, 임대인분이 확인되셨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약일 정했으니까 계약날에 와서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에는 대출 심사 받은 걸로 금액 넣고 은행에서 바로 임대인분께 이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은 우리 부피디님이 임대인분께 계약금 넣었던 계좌 그대로 다시 넣어주시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약날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